자, 갈래가 가면극, 민속극이고요. 성격이 풍자적이죠. 누구를 비판하는 거라고? 양반. 그리고 해학적입니다. 배경은 신분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조선 후기 사회.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체크할까요? 신분제가 붕괴된 건 단순히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어이구, 두 번째를 안 썼네요. 그죠? 두 번째는 바로 요거 기억하세요. 사, 농, 공, 상이라고 하는 이 경고했던 신분제에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신분제에 혼란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산업공상의 신분제에 혼란이 온다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사자가 무슨 사? 선비사, 그 다음에 농이 농부, 공인이 공인,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사람들, 상인은 물건 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죠? 상인이죠. 근데 이 상인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양반 바로 밑에까지 올라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흥상인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이 네 명의 사람들을 봤을 때 상인이 뭐가 제일 많죠? 돈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 신분제가 혼란이 온다는 건 자연스럽게 어떤 사회가 되었다는 거냐면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조선 후기에 도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최고.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특징은요.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거든요. 유사한 장면을 설정한다. 이게 재담 구조. 재담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재담 구조가 반복한다. 이유가 뭐예요? 구비전승 잘하라고. 용이하게 하려고 그런 표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과장이 독립된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건 6과장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과장이거든요. 앞에 1, 2, 3, 4, 5과장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과 6과장과의 관련, 이것들 각각의 과장과 다 내용적으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알겠지? 독립적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 언어유희, 과장, 그 다음에 희화화를 통해서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봉선탈춤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양반춤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등장하냐면 말뚝이가 먼저 잠깐만요. 네, 뭐 켜놓고 왔나? 누가 전화 왔다. 빨리 끄고 와. 누구야 저거? 벨소리, 음악 소리. 너야? 맞네. 자, 빨리 들어 임마. 자, 시작합시다. 말뚝이부터 시작할게요. 자, 말뚝이는 아까 어떤 인물을 상징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서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대표하는 인물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뚝이는 바로 풍자의 주체가 되죠. 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양반을 조롱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말뚝이의 역할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뚝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뚝이에 뭐가 있냐면 외양을 묘사해 주는데 그 외양 속에 뭐가 있냐면 번거지와 그다음에 채찍을 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말뚝이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말뚝이는 바로 마부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소재가 되겠죠. 마부, 말을 모는 역할을 해주죠. 한마디로 말하면 양반을 모시는 하인이란 얘기예요. 알겠지? 자, 국과리 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한다. 양반 삼형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1, 2, 3, 4 숫자를 세면서 밑줄을 치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겠지? 자, 왜냐면 다 동일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쓸 필요가 없죠. 자, 지금 장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양반의 등장 장면입니다. 양반의 등장 장면인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말뚝이 뒤를 따라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1하고 밑줄 칩니다. 어색하게 춤을 춘다. 밑줄. 1하고 밑줄. 자, 그 다음
양반 삼형제 맞이는 샌님,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님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과 관을 썼고 도련님은 남색 쾌자와 복권을 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번거지와 채찍은 말뚝이가 마부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 있죠? 자, 뭐가 있다? 흰 창옷이 있고 창옷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관이라고 하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남색 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권이라는 걸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무엇을 상징하는 것들이냐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은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복장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다음입니다. 샌님과 서방님은 이하고 밑줄 칩니다. 언청이 밑줄 치세요. 이하고 밑줄. 그리고 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그 다음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자,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부채랑 장죽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반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도련님은 입이 삐뚤었다. 3 하고 밑줄 칩니다.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1절 대사가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자, 그 다음 마지막 4하고 밑주십니다.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됐죠? 자, 1부터 4까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양반의 등장 장면에서 1부터 4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뭔가 양반의 권위가 느껴지기보다는 이들이 좀 어떻게 보입니까? 우스꽝스럽게 보이죠? 그치? 자, 요런 행동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양반을 뭐 한 겁니까? 양반을 희화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가봅시다. 두 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양반을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해학적 효과를 높여주면서 이 해학적 효과가 자연스럽게 무엇의 효과를 높여주게 되는 겁니까? 풍자의 효과를 높여주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은 제담 1이라고 돼 있죠. 우리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먼저 제담 1의 내용입니다. 쉬하고 시작합니다. 가운데쯤 나와서 쉬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 시위에 대한 기능을 지금부터 정리를 할게요. 알겠죠? 쉬라고 하는 말, 첫 번째는 장면 전환을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장면 전환의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아까까지 우리가 뭐예요? 국거리 장단에 맞춰 춤을 막 추고 있었잖아요. 그지? 그러면 춤과 연주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네. 춤과 연주를 중단한다 이게 되는 거고요. 알겠죠? 쉬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특징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기능은 이건 뭐 간단한데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좀 나와가지고 관객이 이렇게 그러니까 배우가 돌면서 해요. 쉬 이렇게. 그러면 관객들이 막 춤을 추던 관객들이 그 배우에 뭐 할까요? 집중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지? 다시 말하면 관객의 집중을 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장면이 전환된다는 게 중요하죠. 알았지?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제 재담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 재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재담이 1, 2, 3, 4 계속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간다? 유사한 구조로 간다고요. 그러면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바로 재담의 구조입니다. 이게 반복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반복하는지 한번 가볼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뚝이의 양반을 뭐 하는 거냐면 조롱을 먼저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듣고 양반이 화를 냅니다. 양반이 호통을 칩니다. 알았지?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제 말뚝이가 뭐 하냐면 변명을 해요. 말뚝이의 변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양반이 뭐 하냐?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양반이 안심하는 요 내용이 조금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뚝이가 처음엔 조롱했다가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라고 말뚝이의 거짓말을 믿어버려요.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모습이야? 약간 어리숙한 모습이죠.
어리숙한 모습으로 안심을 하게 되거든요. 좋아서 춤까지 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양반을 역시 뭐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희화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희화화시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어떻게 조롱하는지 봅시다. 자,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그러니까 아주 높은 관직을 말하는 겁니다. 옥당을 다 지내고 그 다음에 삼정승 육판서, 역시 높은 관직이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은퇴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양반, 지금 나오는 양반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지체 높은 양반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어떤 양반이다? 바로 계잘량의 양자에 개다리 소반에 반자 쓰시는 양반이 나오신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담에서는 조롱을 하는데 이 조롱의 핵심이 뭐냐면 이 조롱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어 유희를 사용합니다. 언어 유희의 방법을 사용하죠. 근데 어떤 언어 유희냐? 바로 동음이어를 활용합니다. 이 의어를 활용해서 언어 유희를 말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잘량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인데 계잘량의 양자 플러스 개다리 소반에 반자를 쓰시는 그러한 양반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앞에 보니까 시작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개라는 말이 다 보이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래 양반이 이런 뜻이 아닌데 알겠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의 말의 의도를 잘 봅시다. 양반 이꼬르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개라는 조롱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지? 양반은 개다. 이런 표현이죠. 지금 나오는 애들은. 그랬더니 양반이 호통치죠. 야, 이놈 뭐야? 이렇게 호통치는 겁니다. 나보고 개라고? 뭐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말뚝이가 뭐하냐?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테러 대상으로 계신 이생원 내에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변명하죠. 그치? 조롱하니까 호통치고 변명하죠. 그랬더니 이제 양반들이 합창을 하면서 이생원 내라네. 그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안심을 하는 겁니다. 자, 구조 알겠죠? 됐지? 그 다음 국거리 장단에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역시 희화화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엔 재담 구조 이 두 번째로 가봅시다. 역시 중요한 건 조롱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얘들아. 조롱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롱을 합니다. 근데 볼까요? 쉬!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자, 이 사람은 진짜 양반이 아니죠. 그쵸?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관객들입니다. 그렇지. 여기에서 이제 관객을 뭐 하는 거다? 관객을 극 중에 뭐 하는 거냐면 개입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우리 민속극이 가지고 있는 무슨 성? 그렇죠. 개방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봅시다. 여러분들 판단하기에 이 민속극을 보고 있는, 탈춤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주로 누굴까요? 그렇죠. 대부분이 다 서민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걸 기억하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조롱하는지 그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볼게요. 자, 여보시오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짤짤한 곤방대로 잡지 말고 저 연죽전으로 가서 담뱃대를 파는 가게입니다. 고급 담뱃대를 파는데요.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 간죽 자문중을 한 발 가오씩 되는 것들을 사다가 그러니까 고급 담배를 사서 됐죠? 그 다음에 육목각지 희자죽에 오동수복 연병죽을 다시 말하자면 자, 이 두 가지는 고급 담뱃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관객들한테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자, 여러분들 관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담배를 피우세요 이 말이야. 근데 담배를 필 때 어떻게 피냐면 무엇으로 피지 말고 짤짤한 곰방대로 담배를 피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고급 담뱃대를 가지고 담배를 피우세요 이 말이거든. 이해가 됐니?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자, 이 말이야. 자, 저재령 나무리, 그 다음에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양반들이 화를 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뭐라고 화를 내냐 이거지. 좋은 걸로 담배 피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왜 도대체 화를 낼까 이거죠. 간단합니다. 당시에는 양반들의 권위를 단순히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권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뭘 가지고도 보여줍니까? 물건을 가지고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양반이 쓰는 물건과 그 다음에 서민이 쓰는 물건이 차별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짤짤한 곰방대라고 불리는 건 누구의 물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서민들의 물건인데 여러분들의 원래 물건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고급 담배대는 누구의 물건이 되겠습니까? 양반의 물건입니다. 그러면 자 정리해 봅시다. 관객들 대부분이 서민일 텐데 그들에게 양반의 물건을 써라. 이 말은 곧 양반 이꼬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서민. 그럼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가 되느냐? 바로 양반이라고 하는 양반의 권위를 뭐 하는 거야?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알았지? 됐니? 오케이, 다음. 뭐야?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라는 게 잡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아 그리하였어. 그러니까 어디 양반 나오는데 감히 담배를 피우니? 이런 말이 되겠죠. 자, 합창하면서 헌화를 그만하네 라고 하면서 국거리 장단도 역시 춤을 춥니다. 자, 제담 3으로 갑시다. 제담 3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조롱합니다. 알았지? 자, 이번에는 누구를 개입시키냐? 쉬, 춤과 반주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누구를 극중에 개입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연주자인 악공을 극중에 뭐한다? 개입시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개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십시다. 알겠지? 자, 이 사람들 지금 누가 등장하니까 양반들이 등장하니까 지금 악공들에게 요구를 하는 건데 여기에도 뭐가 담겨져 있죠? 조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조롱을 하는지 봅시다. 자, 저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 다 버리고 저 버두나무 홀뜨기 뽑아다가 불고 그 다음에 바가지 장단 좀 쳐주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양반이 뭐 하는 상황이죠? 양반이 나오는 상황이거든. 양반의 등장이거든요. 그러면 양반한테 뭐 하는 노래를 불러줘야 돼, 얘들아? 어울리는 노래를 불러야지. 그죠? 음악을 해야지. 그런데 양반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오음육률. 오음육률 하지 말고. 됐어요? 이거 말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뭐였죠? 홀뚜기를 뽑아다가 불고 요거 가지고 연주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장단을 치라고요? 바가지 장단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악공들한테. 근데 이게 누구의 음악인지를 봐야 돼요. 오음육률은 누구의 음악입니까? 그렇지, 양반의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의 음악 하지 말고 자, 이거 누구의 음악일까요? 서민의 음악이 아닙니다. 그렇지, 바로 거지들의 음악이야. 알겠니? 바로 거린의 음악입니다. 그러면 이 조롱의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반 이꼬르 뭐란 얘기?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양반들이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자, 뭐야? 이랬더니 아, 이 양반들 어찌 쓰소? 용두해금, 북, 장구, 피리, 젖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들어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어. 합자. 건건들어지게 치라네. 그러면서 역시 국거리에서 춤을 춥니다. 제담 사러 갑니다.
이번에 쉬한 사람이 누구냐면 양반이에요. 알겠니? 거기 보니까 생원이라고 돼 있죠? 그치? 왜? 조이가 모자라? 갖다 달라고? 참나. 수업하다가 이런 경우도 처음. 너도 모자르니? 또 모자르니? 예서도? 넌 안 모자르니? 너는 어디다 쓰고 있어? 책에다가? 참나. 자, 뒤로 하나씩 줘.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담 4로 갑니다. 알겠지? 아, 괜찮아. 상관없어. 나도 저거 멈춰가지고, 아이고, 촬영 안 되나 보다 했는데, 틀어보니까 다 돌아가고 있더라고. 빨리 해. 뭐해? 빨리 줘, 빨리. 쟤네 줘야지. 현지랑 얘에서. 어. 시아님 거 챙겼어? 어. 자, 재담4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주의 깊게 봅시다.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기서는 세원이 먼저 얘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네,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너 양반 안 모시고 어디로 다니느냐 이거야. 됐어요? 그랬더니 네, 양반을 찾으려고. 자, 이게 지금 재담사의 핵심인데 재담사는 조롱을 합니다. 근데 이 조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바로 양반을 찾는 과정을 설명해줘요. 찾는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해 줍니다. 알았지? 됐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잘 봐야 돼. 표현상의 특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서. 알았지? 그리고 그 의도를 잘 봐야 되는데 몇 가지 봅시다. 먼저 양반을 찾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양반을 찾기 위해서 아침을 먹는데 아침을 찬밥 플러스 국을 먹어요. 말뚝이가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따뜻한 밥이 아니라 왜 찬밥 먹었을까? 서민이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이 찬밥과 국을 먹었다는 얘기에선 우리가 당시에 서민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궁핍한 삶. 그렇지. 경제적으로 결코 부유하지 못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이걸 통해서 알려주죠. 다음 거 가볼게요. 그걸 1조씩 하고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자,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세원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쉽게 말하자면 조랑말이에요. 노세 알죠? 그죠? 우리가 흔히 조랑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 이 노세라고 부르지 우리가 노세원님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늙을 노자입니다. 지금 양반 찾으러 다니는 사람 누구야? 찾으라고 말한 사람 누구였어? 생원이었지. 늙은 생원님. 이것과 이 발음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죠? 맞지? 그럼 뭘 사용했다는 얘기야? 언어 유희 중에 발음의 유사성. 그렇지. 자, 이 말은 언어 유희 중에 발음의 유사성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발음의 유사성을 사용했다는 얘기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조롱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반, 생원과 노세가 어떻다? 동일하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등에 솔지를 살살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있는데 자신을 존칭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말뚝이를 말뚝이님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존칭으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누구를 누구를 낮추는 거죠? 청자를 낮추는 거예요. 하자가 자기를 높인다는 얘기는 청자를 낮춘다는 얘기죠. 청자가 누굽니까?
생원이잖아. 바로 양반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뚝이님이라고 말을 통해서 역시 양반을 뭐하고 있는 거야? 조롱하고 있는 거죠. 다음입니다. 내가 타고 서양 영미 법덕, 그 다음에 동양상국 무릎매주 발뜻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상 방방곡곡 면면 촌촌이 바위 틈틈이 그 다음에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뚝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이야. 자, 마지막 조롱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리 돌아다녀도 양반 뭐한 사람도 없다? 비슷한 사람도 없다. 양반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의도를 드러냅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양반이잖아. 양반을 앞에 두고 아무리 찾아도 양반 같은 양반이 없다고. 알겠니? 이것도 역시 뭐가 되는 겁니까? 양반을 조롱하는 겁니다. 됐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시험에 나오는 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말을 하기 전에요. 양반을 찾는 과정 있잖아. 이 양반을 찾는 건 어디서부터냐면 요렇게 표시를 해서 묶어볼까요? 서양 영미 거기서부터요. 알겠니? 서양 영미부터 어디까지? 참나무 결결이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묶은 부분 있잖아. 여기서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 지금 정리할게요. 일단 내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뭐하고 있어요? 열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나열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법을 사용하고 있다? 네, 열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볼까요? 동양, 그러니까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9월, 남들이 북향산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자, 문장 구조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뭐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구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자, 찾으러 다니는 크기를 봅시다. 처음에 어디로 가죠? 저 멀리 서양으로 가죠.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다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와요? 삼국으로 돌아다녀봐요. 그러다가 어디로 와요? 마을로 와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바위 틈틈, 모래 잼잼이 사이사이 들어오죠. 찾는 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뭘 사용한다는 얘기야? 점강. 점강을 사용한다는 얘기야. 됐니? 그리고 사실 숨더라도 모래 사이사이 나무 틈틈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가능은 해. 가능은 하다니까. 근데 아예 못 일어날 일은 아니잖아. 그죠? 이건 뭐야? 과장. 알겠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처버라는 말이 나오죠. 그 처버가 뭐냐면 틈틈이 잼잼이 이 말이 처버예요. 알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둡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양반이 또 역시 화를 냈었겠죠. 그죠? 중략하고요. 다음으로 갑니다. 이제 제담 5번째로 갈게요. 자, 갑니다. 제담 5번째.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인지 조금 우리가 체크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세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양반들이 놀러 갈 때 말이에요. 그때 임의로 만드는 공간이에요. 알았지? 읽어볼까요? 자,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잠깐 묵는 집을 왜 준비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저 세처가. 놀러 가서 잠깐 묵는 집 뭐예요? 별장. 그렇지. 알겠니? 사실은 세처 더 참어. 자, 사실은 세처라고 하는 건 양반의 좀 권위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랬더니
말뚝이 행동 잘 보세요. 세처를 준비하는데 말뚝이가 어떻게 하냐면 채찍으로 가지고 원을 그어서 한 바퀴를 만들어요. 그렇지?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냥 바닥에다가 원을 그어줘요. 그리고 이 원이 뭐가 된다고? 세처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존재해요? 세처가? 아니죠. 그냥 뭐예요? 이렇게 그어놓고 자 이거 세처예요. 그러면 배우도 악공도 심지어 구경하는 누구도 양반도 양반이 된다. 관객도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세처야라고 암묵적인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역시 민속국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개방성. 이것도 개방성이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특별한 뭐가 없다? 무대 장치가 없습니다. 무대 장치를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암묵적인 합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이죠. 자,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자 이제 묘사를 하거든. 이 세처가 뭔지 잘 보세요. 울창을 드문드문 꽂고 울창이라고 하는 게 긴 말뚝을 이렇게 봐가지고 깃털을 푸근히 두고 됐어요? 그 다음에 문을 하늘로 냈대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 위로 들어가야 되지? 뭐 같아? 자, 깃털이 이렇게 푸근히 있고 들어가고 나가고를 위로 나갔다 들어갔다 해야 돼. 말뚝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뭐 같아? 새 둥지. 알겠니? 양반의 세처를 무엇으로 준비한 겁니까? 바로 새 둥지로 준비를 한 거죠. 새의 둥지 모습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양반이 꼬르 뭐가 되는 겁니까 얘들아? 그렇죠. 미물인 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제담오에 뭐가 된다? 조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롱이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한 번의 조롱이 나옵니다. 양반이 물론 화를 내겠죠. 뭐야 이놈 그랬더니 아 이 양반들 어찌 됐소 좌자 오양의 털을 잡고 난간 팔자로 오련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 주초에 산호기둥에 빛이 연목에 금파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여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화문석 칫다 펴고 부벽설을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단방영정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 당류 유태화가 완연히 붙어 있고 그러니까 남쪽을 바라보니 인의 예지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 충신이 분명하니 이는 가히 양방의 세처가 될 만하고 또 그 안에 잘 보세요. 문방제구 볼짝시면 용장, 봉장, 괴, 두지, 자개, 함농, 반다지 그 다음 샛별 같은 놋, 요강, 그 다음에 눈요강, 받쳐, 요기 들고 양칠간죽, 자문중을 이리저리 맞춰 놓고 거기까지. 자, 세처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죠. 다 의미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존나 좋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알겠어? 겁나 좋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됐지? 근데 이게 혹시 뭐를 의미하는지 알겠니? 상징성이 있는 게. 그렇지! 양반의 사치야. 잠깐 머무는 그 집을 아주 최고의 집으로 의리의리하게 짓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연간 버는 돈이 자 100억쯤 된다고 합시다. 알겠지? 여러분들의 연봉이 100억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1박 2일로 놀러를 가는데 1박에 3천만 원짜리 호텔에서 잔다. 사치야 아니야? 사치지 씨발. 야 1박에 3천만 원을 왜 써? 자고 일어나면 끝인데. 니네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100억 벌면?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3천만 원짜리 집에서? 방에서? 나는 이게 사치인 것 같은데. 아니 한 60만 원짜리 해도 좋은데 있잖아.
굳이 3천만 원. 그지? 그 돈으로 차라리 뭐 이렇게 좋은 데 쓰는 게 낫지. 불우이웃을 돕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세처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선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양반의 쓸데없는 뭐 허례허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선 양반의 허례허식. 됐죠? 자, 이거를 풍자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조롱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 내가 담뱃대를 아까 양치간죽 자문죽이 담뱃대라 그랬잖아. 그걸 준비했다고 했거든요. 이리저리 놓고 어떻게 하냐면 삼털 같은 칼 담배를 저 평양 동푸르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가 축축 축여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돼지 똥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역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양반들이 피게 될 담배에다가 똥물에다가 절여놨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양반이 역시 이놈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양반은 어찌 됐소? 새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축여놨다 그리하였소 라고 하면서 역시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꿀물에다 축여놨다네 하면서 역시 춤을 추면서 새터 방으로 들어간 양으로 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뭐지? 개방성 때문에 그래요. 됐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반복되는 재단 구조였습니다. 자, 재단 구조는 조롱하죠. 그치? 호통치죠. 변명하죠. 안심하죠. 이거 왜 한다고? 이거 왜 반복한다고? 구비전승에 용이하기 위해서. 알겠니? 좀 더 잘 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양반의 놀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글자놀이 1이 있고 글자놀이 2가 있습니다. 그렇지? 됐니? 그리고 넘겨보면 글자놀이 3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양반의 놀이가 나오는데 이 양반의 놀이의 의도는 동일합니다. 바로 양반의 무엇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죠. 무지함, 무식함. 알겠지? 여기서는 양반의 무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첫 번째 있잖아. 첫 번째 글자놀이에서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게 여기선 조금 우리가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겁니다. 쥐.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가깝도 안에 우리 뭐 지어보자고? 시조 한 수씩 지어보자라고 얘기하죠. 그치? 우리 배웠잖아. 자, 시조는 누구의 문학이다? 그렇죠. 시조는 바로 양반의 문학이죠. 자, 그런데 시조의 내용을 잘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시조를 읊는다.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는 젊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시조의 주제를 내용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주제를 보니까 주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인생 무상이라고 보잖아. 맞지? 그러니까 젊음이 지나가고 나니까 허무하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이건 그냥 뭐 참고적으로 학교 선생님들 여기까지 설명 안 해줄 거야. 뻔한데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세요. 늙은 게 한탄스러운 거잖아. 늙는 게 싫어 좋아. 그렇지. 자 보세요. 늙음에 한탄하는 거야. 됐니? 자 선생님도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안 늙어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괜찮아.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합시다. 늙어가는 중이죠. 늙어간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조금 젊음이 조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고 싶어요. 알겠니? 조금 그런 건데 늙는 게 좋을까 싫을까? 선생님이 싫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반대로 물어볼게. 여러분들은 나이를 20대 중반이 빨리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이유가 뭐지? 뭘 봐, 이 새끼야. 왜 안 늙고 싶어? 시간 늙고 싶어? 안 늙고 싶어? 25살. 싫어? 지금이 그래.
그거야. 지금이 좋아. 양반의 마음이 그거야. 늙기 싫어. 왜? 나는 양반이니까.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나는 현실이 어때? 너무 좋아. 늙기 싫어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선 양반들이 그만큼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아마. 알겠지? 어쨌든 여기선 무엇을 드러낸다고 얘들아? 인생 무상을 드러내죠. 그런데 이걸 듣고 말뚝이가 바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말뚝이의 노래는 뭐냐면 바로 민요입니다. 알겠니? 말뚝이의 노래는 민요인데, 자, 이 민요는 누구의 문학이 되겠죠? 그렇죠. 서민의 문학이죠. 서민의 노래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주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온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에 자천에 노래를 한다. 낙양성 심리어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맞지?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바로 역시 인생무상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왜 양반이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쨌든 저쨌든 방식은 달라도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는 서민의 노래나 양반의 노래나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양반의 수준은 누구의 수준과 동일하다? 서민의 수준과 동일하다. 알겠지? 니네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우리 서민들이랑 다를 게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글자놀이 2로 갑시다. 이건 더 쉬워. 글자놀이 2로 갈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세. 자, 이게 뭐냐면 한시짓기예요. 우리 그 춘향전이나 이런 걸 배우면서 한시짓기 배웠었죠. 한시 지을 때 뭐 띄워준다 그랬어요? 운자.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글자로 된 네 줄로 된 한시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글자를 정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다 맞췄어야 돼요. 근데 얘들아 한시라는 게 원래 내용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의 정서가 드러나거나, 그치? 또는 거기에는 아주 철학적인 의미가 드러나거나 그 내용 속엔 분명히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들이 짓는 거 잘 보세요.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죠. 그러면 동생이 운자를 내게. 네,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와 영자입니다. 아, 그거 어렵다. 여보게 동생, 대도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보게 영시조로 먼저 한시를 짓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시 짓기에서 처음에 누구의 노래를 보냐면 생원의 한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 평산의 동선령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지명을, 구체적인 지명을 그냥 뭐 하는 거야? 지명을 나열만 하는 거야. 됐니?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 안에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렇지. 그냥 의미 없는 지명을 나열만 하는 거야. 됐지? 그랬더니 하하 형제 같이 웃으면서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동생 한기 지어보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총자와 못잘세. 아, 그 운자 벽자로다. 어렵다 이 말이죠. 한참을 낑낑거리다가 이번엔 서방님이 짓는 거잖아요. 이 서방이 짓는 글자의 한시의 내용을 보자면 어떤 내용이냐? 영시조로 집색이 앞총은 헝겊총하니 남학신 뒤축에 거몰목이라. 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서민들이 쓰는 물건 있죠? 서민의 물건을 뭐 한다? 그냥 나열해 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는 뭐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양반이 어떻다? 무식하다 그 말이죠. 글자놀이 3으로 갑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끝나면 과제 검사하지 말까? 책 안 갖고 온 사람들 너무 많은데. 다음 주에 그러면 한꺼번에 검사할게. 알았어? 반응이 족같네. 뭔가 좋아해야 되는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네. 그냥 할까?
너는 책도 안 갖고 오고 있을게. 넌 집에 가서 할 거야, 이 새끼야. 하지 말까? 그래, 그럼. 다음 주에 한꺼번에 검사할게. 그래.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아가리를 좌우로 찢어가지고 예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꼭 가져오세요. 알았지? 현진아. 알겠지? 네. 갑니다. 자, 글자놀이 3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파자나여 보자. 자, 파자가 뭔지 알려줄게. 여기선 파자놀이를 하는데, 파자놀이는 한자의 모양을 묘사를 해주면 그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수께끼 같은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건 간단해. 어떤 내용이냐면,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한참 거리다가 웅고옥편에도 없는 자인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웅고옥편은 한자 사전 같은 겁니다. 그 피마자라 하는 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자, 피마자가 뭐냐면요, 얘들아. 그러니까 피마자라고 하는 게 아주까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물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한자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그런 한자 없어. 아, 거 동생 참 용할세. 형님, 내가 그럼 한자 부르려고 부르게. 논두렁에 설피 섰는 자, 무슨 자입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것 참 어려운 자일세. 그것은 논임자 아닌가. 논주인이란 뜻이잖아. 있는 한자야, 없는 한자야. 그렇지. 자, 파자놀이